거주하고 투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지역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한 20억 이상까지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라고 한다면 분리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이제 구독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분의 이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사연이 나에게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이 사례도 자기하고 좀 빗대어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는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자녀 양육 문제로 잠실에서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40대 초반 대기업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3억 정도입니다. 닥부님께서 작년 말에 이메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잠실에 있는 엘스 매수를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대출 이자도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계속 이제 미루다 보니까 벌써 이제 6월이 됐다. 그래서 매매가는 확인을 해보니까 전 저점 대비 4억 이상 이미 올랐습니다 라고 이제 하셨고요. 잠실에는 지금 계속 살고 싶기는 한데 매매 타이밍 자체를 놓친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둔촌 주공 분양권을 10억 원대 한 초반 정도면은 현금으로 좀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 여기를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선택지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현재 최대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월세를 살고 있고 현금을 이제 투자하려고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은 최대한 10억 이하 정도까지 쓸 수 있다. 연봉이 좀 높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5년 내에 이제 자산을 이제 30억까지 이제 불리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지금 보시는 게 둔촌주공 분양권을 생각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둔촌주공도 그런 거잖아요. 향후에 여기를 들어가서 살려고 미리 분양권을 사놓는 개념일 거란 말이죠. 거주 플러스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 자산 자체가 딱 픽스가 되는 거죠. 현금이 10억이 있고 대출을 10억 내외로 받을 수 있으니까 20억 내외 정도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고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셨던 데가 둔촌주공 이제 84를 보셨겠죠? 84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이 사실 10억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10억 그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억, 12억 이 정도 있어야지만 분양권 거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대출을 거의 한 8억에서 9억을 입주 시점에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긴 총 투자금이 얼마인가요? 현금 10억과 대출을 향후에 입주 시점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겠죠? 둔촌주공 84 같은 경우에 얘가 시세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정말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투자로서 취득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레퍼런스가 있죠. 그냥 헬리오시티 있지 않습니까? 헬리오시티에 똑같은 84 기준에 전고점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워낙 대단지니까 약간의 동, 호수에 따라서 시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전고점이 한 23억 정도 하니까 내 취득가가 이거니까 이 차익이 우리한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전이죠. 세후도 아니고 세전 기준으로 이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차익이 보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돌아오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현금을 내가 10억을 투입을 하는데 2, 3년 뒤 비과세까지 세금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거주도 해야 될 테니까 4년, 5년 뒤에 4억, 5억이 돌아오는 게 과연 이게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좀 퀘스천인 거죠. 투자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잠실에서 이제 계속 살고 싶고 잠실이 이제 매매 타이밍이 놓쳤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둔촌주공을 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잠실의 엘스를 지금 한번 잘 따져보더라도 잠실에 있는 특정 단지를 하나 보죠. 엘스 84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산다라고 하면 똑같이 현재 현금이
한 10억이 있으시니까 대출은 10억이 아니라 좀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12억까지도 받아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22억, 23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동호수에 따라 차이는 좀 큰 단지이긴 하나 여튼 총 매수가를 보면은 한 22억 정도 뭐 내외로 이제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연소득이 3억이니까 사실은 10억 이상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을 하면은 DSR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세 차익이겠죠. 잠실 S84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한번 보죠. 한 26억에서 한 27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전고점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26억에서 27억에 나중에 팔린다라고 하면 세전으로 차익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내가 1안을 선택을 하나 2안 잠실 S를 그냥 거주하고 투자로 선택을 하나 시세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을 내가 매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둔촌중공을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거주의 목적이다, 잠실이 더 좋다라고 하면 그냥 잠실을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갖고 그냥 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자산의 볼륨만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근데 사고에 우리가 한번 확장을 좀 더 해보면 항상 전제 조건을 내리는 게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간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현재 현금성 자산과 소득을 고려했을 때 20억이라고 하는 주택만 보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하고 이제 크게 상관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을 더 넓혀가지고 좀 더 핵심지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지역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세 번째 되겠죠.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한남 뉴타운 3구역을 산다. 33평 받을 수 있는 입주권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산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관리처분이 임박 케이스입니다. 관리처분이 임박 케이스니까 이제 곧 떨어질 거라고 봐요. 6월이 떨어지면 하반기에 이제 뭐 이주하고 뭐 멸실하고 생각보다 사업 속도가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으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여기도 사실은 투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현금이 내가 거의 10억이 있잖아요. 이 한남천 3구역에 33평을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추분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약 대출 한 10억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 20억대 정도로 사게 되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죠. 둔촌주공이나 잠실 S나 뭐 한남 뉴타운 3구역 33평 입주권이나 총 우리가 현금 들어간 거나 레버리지를 봤을 때 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한남 뉴타운 3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국평 기준으로 한 40억 내외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레퍼런스가 되는 시세는 반포일 때 현재 신축 아파트 시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현금 10억을 넣어가지고 레버리지 약 한 10억대 정도를 받게 돼서 나중에 40억이 리턴이 되는 거죠. 40억 자산을 갖게 되는 거니까 세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그냥 세전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을 했을 때 한 20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4억에서 5억 내가 둔촌주공을 사든 잠실 S를 사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하고 투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지역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실 세전으로 한 20억 이상까지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저는 투자라고 한다면 분리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좌측의 방향을 선택을 할 텐데 그럼 이거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1번을 하거나 2번을 하거나 사실은 뭐 하셔도 되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 이후 시점에 플러스 알파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산을 하나 더 취득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한 1억에서 2억 가지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하나 산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용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용산을 사면은 매매가가 뭐 한 5억, 6억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85% 시세 절감은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쭉 가져가게 되면은 롱 포지션을 취하고 해당 구역도 정비사업이 될 테니 용산에 있는 아주 작은 지분
이번에 빌라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25평의 아파트 입주권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10억, 15억 정도 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하고 2번의 선택지 등을 하셔도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추가 투자를 하셔야 자산이 30억 이상 5년 내 만드는 게 목표니까 요게 달성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만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30억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나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자산을 좀 빨리 불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주화가 투자를 분리하는 선택지들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주하고 지금 투자를 분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케이스에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